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사키사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사키사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되게 긴장해가지고. 아유, 금방 풀립니다, 그거. 네, 금방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키사키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사실 시들무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슬슬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조금 용기 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사키사키! 일단, 이야기를 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현상을 겪게 되고, 왜 이런 현상을 얻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본다. 귀신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네. 약간 좀 아지랑이처럼 흐름이 조금 보여요. 그런 걸로 보이시는구나. 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반푼이 같은 영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얻게 됐냐면 4살 때 부모님하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지역명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천유원지라는 곳이 있어요. 원천유원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지명이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전에 없어졌던 거라. 그러면 네. 4살 때라고 하셨는데 네. 4살 때를 본인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단편처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3, 4살 때가 어떻게 기억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충격적이면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내가 기억을 못한다 해서 남이 기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가볼게요. 원천유원지로. 네. 원천유원지라는 곳에서 부모님하고 놀러 갔는데 원천유원지 쪽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놀이기구를 좀 타고 놀고 있다가 저녁 어스름쯤 해가지고 약간 노을 지면 좀 이쁘잖아요. 그 노을 지면서 오리배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오리배를 타러 가자 떼를 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에 마지못해서 같이 나가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리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들이 물 위를 튀어오르거나 하면은 물에 파동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이 조금 많이 보인 거예요, 제가. 약간 육지 언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자꾸 물고기들이 이제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물고기랑 그런 걸 좋아했어요. 집에서 어항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다 보니까 거기로 좀 데려가 달라. 뭐 말은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진짜 물면서 떼쓰고 하면서 간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랑 가가지고 하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잉어, 뭐 붕어, 뭐 이런 약간 좀 민물고기 같은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얼굴을 내밀었는데 하는 순간 제 기억이 뚝 끊긴 거예요. 뭐야? 그리고 잠깐 눈을 깜빡이다 딱 떴는데 얼굴에 잉어, 뭐 붕어는 약간 민물고기가 제 얼굴을 막 핥고 있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물고기들 제 입을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뭐야? 그리고 나서 당황하고 나서 이제 또 기억이 암전이 됐는데 눈을 뜨니까 이제 앰뷸런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고 또 나오고 나서 그때 일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줄 수 있냐 한번 물어본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그 상황에서 폐에 물이 차고 해가지고 심정지가 총 3번이 왔어요. 물에 빠졌다는 거네요? 네,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머리만 빠진 상태에서 구명조끼가 말 그대로 상체를 좀 많이 띄워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구명조끼가 저한테 좀 크다 보니까 다리만 살짝 나온 상태여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수직으로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면서 그거를 이제 뒤집질 못하고 그 상태로 흔히 말하는 익사를 당한 거죠. 네.
근데 결국엔 심정지가 3번 정도 왔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판막도 많이 손상되고 뭐 했던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심장이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아지랑이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4살 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보통 2학년 때 그때는 4교시만 해가지고 12시에서 1시쯤에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하고 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좀 흔히들 말하는 외톨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다른 놀이기구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미끄럼틀을 탄 거예요. 옛날 철제 미끄럼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철제로 쭉 이어져 있고 각도 딱 45도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끝에 보면은 완전히 일자형이 아니라 봉처럼 되고 밑에 판금 같은 걸 깔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밑에 봉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는데 애들이랑 다 돌아본 거죠. 솔직히 쿵 소리가 났는데 누가 안 보러보겠어요. 다 돌아봤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야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뭐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딱 미끄럼틀 중간보다 살짝 위쪽에서 아지랑이처럼 뭔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저 혼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날씨도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니었고 봄 이후였으니까 가봤는데 컥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위에 올라간 거죠 저는. 근데 뭐지 봤는데 그 여자애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철봉 그 사이에 딱 목걸이가 껴버린 거예요. 근데 미끄럼틀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말 그대로 목이 졸리고 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보통 이제 숨 막히거나 하면은 손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여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맞죠. 목걸이를 향해 한 손을 짚고 있고 다리는 아예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선생님 하면서 평생 찾으러 다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근데 하필이면 점심시간이어서 교무실에 선생님도 없던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을 그때 마침 뵌 거예요. 선생님 저기 미끄럼틀 이제 제가 뭘 설명을 할 줄 모르니까 미끄럼틀 이러면서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미끄럼틀 뭔데 하니까 달려가니까 애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제가 숨이 막히면 저렇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앰뷸런스 오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전학을 가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사고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님한테 한 거죠. 2학년 전학하고 사실 내가 이런 걸 봤다.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할머니도 같이 들어달라고. 왜냐면 내가 말한 거 거짓말로 치부할 게 뻔하니까.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는 가야 된다고. 무당님을 한번 뵈러 가자고. 예.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진짜 그런 쪽 계열 진짜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왜 가냐고. 애 인생 망칠 일 있냐고. 그런 거 한 번 가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고. 할머니 설득하고 뭐하고 하는데 할머니가 진짜 사근사근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화를 낸 거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는 애를 죽일 생각이야! 4살 때 그렇게 겪어놓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하면서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성남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땐 그 어디 있는 달동네 가가지고 진짜 허름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철제 녹색으로 된 페인트 칠한 그분이 되게 녹슬어있던 거 그것까진 기억나요. 근데 무당한테 딱 가려고 하는데 무당님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죽은 애를 데리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뭐야? 왜? 무슨 소리? 근데 그 무당님이 저랑 눈을 딱 맞추신 거야. 넌 뭐니? 넌 죽을 애가 여기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죽은 애가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죽은 사람 취급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툭툭 잡더니 이야 죽은 애가 찾아왔네. 이야 너는 참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는
저희는 구슬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만 알려달라. 네. 그러니까 무당님이 뭐 구슬할 필요는 없어. 이런 걸 굿해서 뭐해. 그렇다고 내가 구슬하면 얘가 당장에 죽을 텐데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예. 할머니는 이제 아이고 무당님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당님이 그거야. 얘 2번은 죽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2번 죽었고 야 뒤에 3명이 따라다녀. 근데 할머니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3명이요? 혹시 저승사자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저승사자는 아니고 뭔진 모르겠는데 왜 물귀신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3명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제가 죽을 때마다 한 번씩 빙의가 됐던 거예요. 예. 근데 빙의가 되긴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무당님께서는 이제 그거잖아요. 죽은 애니까 죽은 애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을. 아, 제가. 예. 그러니까 야 너는 정말 특이하다. 너는 정말 신기하다. 영안도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열렸구나 너. 넌 진짜 신기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복채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야. 이건 네가 항상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이다. 가끔씩 보이는 애가 있으면은 걔네는 피해라. 이것만 하고 이제 그냥 문을 쾅 닫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와, 간략하다. 네, 진짜 무당님이 더는 볼 거 없다는데 진짜 쿨하게 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 엄마 뭐 가족들 다 벙쪄가지고 일단 할머니는 그래 일단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서 이게 뭔 상황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정리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얘가 뭐 당장에 뭐 다치지 않을 정도만 해야 되고 이런 거니.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집으로 편지가 한 통이 와요. 너 앞으로 많은 죽음을 볼 거야. 그 내용만요? 진짜 딱 그 3마디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일단 너가 가지고 다니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병점역이라고 있거든요. 병점역 뒤쪽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뒤쪽이 완전히 다 논밭이었거든요. 가로등도 이제 도로 쪽에 한두 개 있고 아예 어두운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학원을 가려면은 거기를 항상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죽음을 본다는 게 그때 알았던 거예요. 아, 남의 죽음을 본다. 좀 이런 느낌이네요. 네, 남의 죽음을 보고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많아요. 제가. 예. 범죄? 그런 걸 당했었어요. 제가. 뭐냐면 이제 병점역 뒤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네. 병점역 뒤쪽 논밭 쪽에 해가지고 간이용 화장실을 설치해놔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거길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칼에 찔렸어요. 갈비뼈 쪽에 아직도 꼬맨 자국이 남아있고요. 상처가 남아있겠네요. 네,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가방 던지고 그때 당시에 병점역 안에 있는 영무원님한테 도움을 청할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지랑이가 제 눈앞에 확 퍼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것처럼. 근데 안 아파요 갑자기. 와, 예. 그래서 와 뭐지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앞으로 걸어야 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이제 계속 걷고 있다가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나온 거죠. 근데 애가 검은 티를 입고 있는데 애가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너 뭐야 물놀이라도 하고 왔어 하는데 딱 잡는데 축축하니까 처음에 저를 벗기려고 하죠. 벗기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피라는 게 사실상. 잡는데 빨간색으로 흥건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근데 제 가슴 쪽에서 아지랑이가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오. 그리고 주변이 검게 변합니다. 저는 이곳을 일단 지옥 같아요. 아니면 사후세계나.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좀 말랑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증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흔히들 지옥 같은 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영들이 줄지어서 나룻배를 탄다고 표현하면서 이제 줄을 쓰잖아요.
진짜 흐트럼 없이 말 그대로 진짜 멍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잖아요. 그냥 진짜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거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식이 끊겨가고 있는데 뒤로 끌려가듯이 땅에 처박힌 거예요, 제가. 처박혔는데 눈을 뜨니까 이 병원인 거죠. 그래서 와 이러고 있는데 3일 만에 눈을 떴던 거예요, 제가. 3일 만에 이제 깨어나서 딱 보는데 부모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진짜 부모님인 줄도 몰랐어요. 예. 분명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라고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목소리는 확실하게 우리 엄마니까. 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아찔하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저희가.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데 없어졌어요, 그 무당집이. 아, 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일이 있기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3개월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 무당집이. 그래서 이 무당집 어디 갔냐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무당님 본인 할 일 다 마치셨다고 한 달 전에 가셨는데? 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가셨나요?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무당님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도 많이 안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냥 접으신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진짜 부모님들이 무릎을 털썩하고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사키야 어떡하면 좋니 이러고 있다가 제가 가슴팍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가슴팍에 제가 그 편지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편지가 붉게 싹 물들고 어머니가 그걸 태우셨대요, 불길하니까. 네. 태우니까 일어난 거래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는 최대한 안전하게 다녀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또 하나 더 설명해드리자면 네. 그 이후에는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 태우고 나서 좀 괜찮아졌나 보다. 요즘 괜찮다. 어머님, 아버지도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익숙해진 거죠. 제가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아지랑이가 보여요. 네. 그럼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아진 줄 알고 있는데 난 이게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방황을 했고 제가 공부를 진짜 못하고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또 결국에 학원을 등록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등록을 하고 한 반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기말고사 때문에 8시인가 9시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원 끝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학원 뒤쪽에 가면은 편의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동훈아! 제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는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터석 소리가 들려요. 뭔가 튄 것 같은 거예요. 뭐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궁금해지면 돌아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딱 돌아봤거든요. 말 그대로 처참하구나. 네, 처참한 광경이 좀 펼쳐져 있었죠. 예. 그대로 다리에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지랑이가 되게 즐겁다는 듯이 주변을 싹 둘르더니 넘실넘실 거리는 게 평소에는 약간 산들바람이었다면은 그때는 강풍 불듯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아지랑이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굳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편의점을 가는 길이었잖아요. 편의점을 가는 길이다 보니까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누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한 명이 핸드폰을 툭툭툭 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그 처참한 광경을 보더니 깍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 하던 거를 그대로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말 그대로 한 번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고 제가 그 광경을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이제 발작이 오신 거죠. 이거 일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또 이런다고. 오. 그래서 어떻게든 진짜 무당님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무당을 안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믿음을 줬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학원에 그 다음날 다시 결국엔 가야 되니까 뭐가 됐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다시 가니까 옆에 학원에서 누군가 그만뒀다. 근데 이분이
저희 쪽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약간 프리랜서 같은 분이셨던 거죠. 그분이 이제 그만두셨다. 근데 옷차림이나 그런 거 제가 똑똑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선생님이 항상 입으셨던 스타일이셨어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무섭고, 왜냐면 내가 본 광경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학 가면 안 되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왜냐면 그 시점에서 학교에 계속 같이 쫓아왔어요. 아지랑이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아지랑이로 보이는구나, 제대로. 네. 그것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일 정도니까. 예, 일렁여서. 네. 저는 난독증 걸린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굿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시고. 네. 그렇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인생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져가요. 네. 근데 제가 그 무당분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분을 제가 찾아갔다기보다 네. 보통 무당분들이 술은 조금 하시더라도 흡연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흡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분께서 야, 너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안 죽었네? 너는 주변에 이제 3명이 늘었냐. 3명 같다. 3명이 더 늘었네. 너 6명을 끌고 다닌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너 내가 기억 안 나냐? 너 초등학교 때 내가 너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적어서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거 잘 갖고 다녔었나 보다? 그래서 그때 그 무당님 맞으신가요? 이러니까 뭐 이제 뭔 무당이야. 이제 그냥 길 가는 아줌마야, 아줌마. 이제 신기도 떨어져가지고 무당일은 못 해먹겠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 그래도 아직 내가 그래도 무당이었었는데 영화는 좀 남아있다. 그냥 대충 보자면 너 정확하게 말하면 네 6명이 아니라 5명이긴 한데 3명이 늘었어. 1명은 처음 보는 애고 나머지 1명은 떨어져 나갔고 그렇게 해서 3명인데?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너 한 가지 얘기해줄게. 내가 딱 이거밖에 못 봐. 근데 분명 호리호리하신 분이셨거든요. 예? 여성분이셨고 갑자기 압도가 되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 물귀신 1명이 네 수호령을 자처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수호령이요? 이게 무슨 이게 얘가 좀 특이한데 너랑 영이 너무 비슷해. 수호령이란 게 원래 그래. 원래는 보통 가족이나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네 수호령을 자처했어. 근데 얘도 참 고난길을 간다. 너 뭐 목소리 같은 거 못 들었었냐? 이러는 거예요. 예. 목소리요? 아. 그때 그거예요. 사고 났을 때. 처참한 광경. 어떤 사고였어요, 그게? 난간이 부러진 거예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신 건 아니고 낙사구나. 진짜 우연한 사고셨던 거죠. 떨어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수호령은 네가 눈치 못 채게 해야 돼. 그래서 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오. 이러는 거예요. 아마 네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많이 들었을걸? 그래도 아직 네 인생이 기구하다. 좀 더 보일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 이러시고 진짜 호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이 좀 많이 풀려요. 그러면 일단은 떨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체크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귀신 자체를 아지랑이처럼 보시는 거죠? 그쵸. 그쵸? 공기 흐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느낀 점이 뭐냐면 제 동생이 아지랑이 같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가스가 셀 때 칙 하면서 이제 막 일렁일렁거리는 거 있죠? 맞아요. 그거를 제가 뭐라 표현할지 몰랐어요. 일단 아지랑이로 표현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아지랑이도 네. 비슷하잖아요. 근데 가스가 막 칙 셀 때 그 아지랑이가 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동생이 그게 갑자기 쑥 올라오더니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엄청 떨었거든요. 그때 아지랑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근데 야,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궁금한 게 귀신의 형체를 대부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채널에는. 네. 그러면 아지랑이가 아닌 형체로 보신 적은 없어요? 형체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형체로. 이제 간간이 악몽이라고 해서 가위 눌린다거나 네. 그때는 확실하게 보여요, 형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꿈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는 그걸 형체를 본다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같은 분이 이제 계속 나오시니까. 그러면 아지랑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피어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 반경 한 5m 내에 들어오면 보여요.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경이. 그러면 네. 그렇게 멀리 피어있는 있는 사람들이 분들은 있어요? 네, 가끔씩 보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지랑이가 핀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다닌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끄럼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지랑이가 잡고 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나머지 한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사였잖아요.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골목이나 도로에서 이렇게 확 몰려든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영체분들께서 해코지를 한다기보단 그냥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뭔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네. 학교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놀이터에서? 네. 근데 왜 부모님은 전학을 시켰을까요? 제 일부러 언급을 안 드렸는데 그 네. 아이가 결국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 내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마침 이제 이사할 곳도 찾았고, 원래는 어머님 회사 근처여가지고 계속 그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마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타이밍이 맞물렸던 거죠. 풍류밖에 맞물리듯이. 네. 저는 또 귀신 본다고 그런 소문이 뭐 퍼져서 이사를 가셨나 전학을 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야, 이번 이야기에는 귀신 형체가 1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낙사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아지랑이들이 쫙 옆으로 둘러싸더니 막 춤춘다 그랬잖아요. 네. 와,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자, 일단은 오늘 사키사키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쭉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떨리셔서 생각이 잘 안 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 있으시면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덕분에 많으셨습니다. 긴장 안 하고 갔습니다. 다음번에는 훨씬 더 안 떨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타났다. 아지랑이. 왜냐면 제 동생이 분명히 아지랑이를 봤고 그 아지랑이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몸이 미친 듯이 떨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차피 유튜브에 썰이 올라와 있긴 해요. 제 썰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옛날에 편집했던 거라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퇴마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귀신이라고 판단을 하고 눈을 가리고 어디서 본 건 있으니까 진짜 이 귀신에게 빨리 이 몸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되게 바라면서 했거든요. 무섭진 않았고 그냥 어떻게든 떠나가라 그 마음으로 계속 막 그래서 그랬는지 금방 풀리긴 했었어요. 한 10분 정도 계속 떨다가 그렇게 해서 풀긴 풀었었는데 그때가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동생이 표현했던 그 귀신이라는 느낌의 영체 느낌 자체가 아지랑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일렁일렁 거리는 게 이렇게 보여서 복층인데 그 복층 바닥에서 올라와서 2층까지 올라와서 옆에 딱 앞에 쓰더니 쑥 들어왔대요, 몸에. 그러고 나서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옆에 있다가. 너무 애가 떠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거를 귀신이라고 조금 확증을 했었냐면 사람 입김이 차가워요. 절대로 사람 몸에서 사람 입김이라는 그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얼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근데 너무 차가웠어요. 입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거 맞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런 영체 귀신이 있나 보구나 또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